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바로 거주 요건입니다. 거주 요건.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줄여서 장특공. 장특공.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거주를 했는데 그 거주 없던 걸로 하자. 왜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아, 네네. 세금이 정말 중요한 게 금액이 워낙 정말 커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수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잘 아껴주면은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을 아끼는 경우도 되게 쉬워요. 자, 반갑습니다. 김짬부님 그리고 허전임님. 네. 제가 크게 뽑아보니까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새롭게 아예 리셋이 돼버리는 거주 요건이 있어요. 뭐가 리셋이 돼? 쉽게 말해서 거주를 했는데 그 거주 없던 걸로 하자. 왜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 아, 거예요. 네네. 제가 좀 조사를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짬부님 채널 가서 좀 뒷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벌써 이게 집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거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자가 마련을 하셔서 만족하시는 거죠. 네네, 엄청 많죠. 자, 지역은 그냥 그 시 단위 정도만 해볼까요? 네네. 구나 시 단위 정도? 네, 용인입니다. 용인. 저도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 살고 있어요? 용인이에요. 어. 그럼 혹시 여기도 그 자가를 마련하셨어요? 저도 올해 네네네. 올해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그럼 두 분 다 올해 자가를 마련하신 네네. 거네요. 자,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 세법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조정대상 지역인 거죠. 네, 맞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 그때 살고 있는 게 거주 요건이다. 양심에 맡기겠지만 실제 거주하고 계실 거주하고 거고요.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민등록을 올려놓고 내가 그냥 거기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전에 영상에서 이미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실제 내가 거주하셔야 돼요. 얼마나 거주해요? 2년 만약에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일이 바빠. 직장인인데 1년 동안 회사에서 살아야 되고 막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GS건설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뭐 가끔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 뭐 발령을 가거나 그쵸, 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 거주 요건은 그냥 합산해서 2년만 채우면 돼요. 내가 1년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뭐 지방에 내려가고 세를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년만 더 살면 2년 채우는 거죠. 총 거주 기간이 2년이면 된다.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을 거주하면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실거주는 계속 이제 경부 타고 올라갈 거고 네네네.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분양권을 최근에 추천을 받았어요. 거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되게 네. 좋은 조건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거주를 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약간 그 복잡한 내용인데 네. 일단 그 땡땡 분양권 네, 현재 비조정이죠. 네, 비조정이. 현재 비조정인 상태에서 내가 그 분양권을 사요. 뭐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집이 없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팔았다. 네. 그러면 비과세가 돼요. 거주 안 해도. 네. 주택으로 준공을 하고 2년 보유만 하면 보유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내가 기흥에 집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러면은 2주택이 되니까 분양권도. 그렇죠.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네네. 이거를 비과세 받으려면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특례에 해당 안 되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네. 뭐 하나 사고 나중 걸 산 다음에 이걸 몇 년 안에 파는 거. 네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아까 기흥을 안 팔고 그냥 이거는 투자용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이건 그냥 적당하게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고 팔아도 돼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아니면 과감하게 이걸 파는 거예요. 분양권을 사고 나서. 네. 이때 들어가는 방법은 분양권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분양권을 사고 나서 3년 3년 안에. 안에. 근데 그럼 땡땡 분양권 네. 그 지역이 사람들이 또 몰리면 또 네. 이제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계약 후에 거기가 네.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리면 네네. 이거는 이제 주택의 취득일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네. 계약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중도금을 넣기도 하고 안 네. 넣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죠. 네. 잔금을 해야 드디어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분양권은 약간 다르긴 해요. 계약 당첨이 되거나 매수를 하고 전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준공이 돼요. 잔금을 치면. 그럼 이제 그때 잔금 칠 때는 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내가 분양권 내가 샀을 그 당시에는 비조정인데 네. 잔금 칠 때 조정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원칙은 잔금일이니까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 봐줘요. 자, 내가 규제적 될지 몰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실거주 하려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네. 그 1억에 대해서 내가 이체를 다 했다. 네. 그러면은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 버려요. 아무리 조정이 돼도 계약의 그렇죠.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짬부님 같은 케이스는 내가 집이 하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집이 하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샀다, 분양권을. 근데 얘가 조정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무주택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규제 내용 들어가 버려요. 1주택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투기 수요로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예 집이 하나도 없어. 네네. 그리고 내가 이 분양권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중간에 규제적으로 바뀌면은 네. 나는 무주택 세대니까 네. 계약일로 가가지고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없애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칙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여차하면 규제적으로 되면 내가 거주까지 해야지 나중에 그 땡땡 거기는 비과세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가 좀 멀리 있는 곳이죠? 네,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하고 멀어요. 내려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비과세 압폭이 하는 거고 2년 지나고 나서 그냥 일반과세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주 요건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는 비과세에 관련된 거주 요건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첫 번째 비과세만 하더라도 되게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이게? 좀 아픕니다. 네,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여서 장특공. 장특공. 장특공이 아니라 장특공. 장특공. 아니, 누가 댓글 단 거야. 내 채널에다가 장특공이 뭐냐고 도대체. 진짜 너무했어. 자, 그런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양도세를 구하는 계산 산식이거든요. 이 양도세 계산을 할 때 내가 얼마의 집을 팔았는지 양도가가 나오고요. 내가 얼마에 사는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억에 팔았다. 근데 5억에 샀다. 그럼 벌써 2억 번 거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된 경비를 이렇게 빼줘요. 자,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다. 우리 이름만 딱 봅시다. 이름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오래 가지고 있으면 특별 공제, 특별히 빼주겠다. 네. 말은 쉽죠? 네.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최대 저 양도 차익에서 30%를 빼줍니다. 30%. 근데 사는 게 아니라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얘는 가지고만 있어도 돼요. 그냥 갖고 가지고만 있어야 돼요. 세 내줘도 돼요. 그렇죠. 오.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게 30%인데 제가 다 계산해봤거든요. 썩 이게 효과가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유, 그럼 1년에 2%. 그럼 1년에 2%.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1년에 3%였어요. 네. 10년만 있으면 30%였는데 15년으로 바뀌어서 2019년도에.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곳에서 이제 뒤통수를 쳐버려요. 자, 나는 집이 하나잖아요. 난 집이 하나니까 웬만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 집을 비과세를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파는 가격, 양도가라고 해요. 그 양도가가 9억을 넘어버리면은 그냥 고가주택으로 봐버려요. 비과세를 해주는데 9억 이하까지는 다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너가 9억을 넘겼잖아. 그럼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내 이거예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이 됐네. 한 몇 년 만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팔읍시다. 10억에. 매 양도가가 10억이 되는 거죠. 요 9억을 넘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 1억 있죠, 1억. 이 1억에 대해서 세금 내 이거예요. 자, 내가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나는 그 10억이 됐는데 옆에 좀 좋은 12억짜리 집이 있어.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 보태서 12억으로 가고 싶잖아요. 이때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특공을 해줘버려요. 그럼 세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거의 안 나올 나오거든요. 것 같은데. 아까 30%는 별로 효과가 작은데 얘는 효과가 커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 이걸 이제 또 틀어버려요. 어떻게 틀어버리냐면은 비조정이라고 가정해봐요. 비조정이라고. 내가 샀는데. 자, 내가 그래서 보유만 해가지고 비과세가 됐어요. 2년 거주를 내가 안 했다고 가정을 해요. 비과세는 맞아요. 비과세는 맞는데 이 집이 10억에 팔렸잖아요. 9억이 넘었잖아요. 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80% 장특공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거주를 안 하면 안 해줘 버려요. 아예 안 해주나요?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라 아까 그 약간 기분 나쁜 그 2%짜리 있죠. 그걸로 해줘요.
해주나 마나. 원래 내가 80%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20%로 확 30% 내려가 버린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1주택자니까 나는 비과세니까 전혀 세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절수익도 안 보고 구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2년 거주를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내가 안 채웠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9억이 넘었다. 비과세는 드는데 왜? 보유만 해도 됐으니까. 여기 9억 초과분 장특공은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비과세 거주요건 있고 장특공 거주요건 있고 완전 다르죠. 네. 19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21년이 되잖아요. 또 바뀌어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2020년에는 2년만 거주하면 내가 80% 해줄게. 근데 21년 되니까 2년 하지 말고 10년까지 해. 거주를요? 거의 받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집을 세를 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없잖아요. 그죠. 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세 매물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진짜 이게 그래서 세가 다 말라구나. 보면 다 이게 연결돼 있어. 매년 바뀌나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이제 여기서 더 바뀌진 않아요. 여기서 더 바꿀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여기 계신 두 분도 나중에 세무사님하고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주 요건인지를 잘 물어봐야 돼요.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있었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거주 요건이 있었고, 다르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거주.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뭐 1년 살다가 해외에서 또 근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1년을 살았을 때 이렇게 네네네. 나눠서 1년 1년 네네. 살아도 가능한 건가요? 2년 거주?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긴 한데, 이제 세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자냐.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너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본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자녀들이나 와이프, 그렇죠, 네. 배우자들이 다 있고, 네. 그리고 회사 일로 잠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거주자로 봐줘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외국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좀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좀 사전에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파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새롭게 계산되는 거주요건. 이게 사실 우리 이야기할 때 기산이란 말 써요? 잘 안 안 쓰는 하죠. 것 같은. 그냥 계산이라고 해요. 계산, 네, 그렇죠. 계산. 계산.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리셋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나는 2년 동안 용인에서 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과세가 된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이게 비과세가 안 돼서 다시 거주해야 될 수 있다.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어렵긴 했지만 비과세 받으니까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그 좋은 분위기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건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뭔가 이름도 되게 뭔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잖아요. 막 장엄해지고. 자, 무슨 말이냐면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지났죠. 다주택자라면은 뭔가 너희들을 귀찮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괴롭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A를 샀어요. 그리고 B를 샀습니다. 자, A는 비조정이고 B는 조정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A하고 B 두 개 산 상태에서 먼저 산 2호 1번 주택을 적당한 시간 안에 팔아버리면 일시적으로 비과세라는 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산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쵸. 아까 예를 들어서 기흥에 있었고 땡땡 분양권 있었죠. 네네. 땡땡 분양권을 먼저 팔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땡땡 분양권을 팔고 내가 좀 용돈을 좀 벌었다. 꽤 많이 벌었다. 기분 좋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땡땡 분양권을 산 순간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주택이 몇 개 된 거예요? 2개. 2개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분양권을 주택수에 넣어버리니까. 네. 자, 땡땡 분양권이라든지 땡땡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고 합시다. 네.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조정 지역이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2주택 중과니까. 2주택이니까. 자, 그럼 나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옆에 조건이 좋은 게 나와서 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미 16년 5월 달에 샀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요건을 채웠잖아. 요건을 채웠으니까 내가 곧바로 팔고 갈아타면은 되겠구나. 그렇죠. 게다가 땡땡 지역에서 내가 용돈도 벌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지. 어디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2주택 되면은 찍힌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네. 그럼 귀찮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귀찮아지냐면 이걸 하나 샀잖아요. 그리고 팔았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2주택인 전력이 있잖아요.
자, 요거 팔았지. 이게 직전 주택이라 그래 이게. 직전 주택 양도일 즉 21년 2월부터 다시 플러스 2년 해. 팔았는데요? 팔았잖아요. 네. 나는 기형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새롭게 기산 리셋. 그럼 이전에 살았던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자,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 입을 다무시고. 자, 먼저 샀던 게 비조정이었잖아요. 네. 내가 샀을 당시에는 비조정이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해야 돼요, 보유해야 돼요. 보유만 하면 되잖아요. 네. 비과세는 보유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플러스 2년을 보유를 하면 돼요. 저 보유도 억울한데요? 2년을 또 보유해야 된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어, 자, 내가 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용인이니까 조정지역이잖아요. 조정이죠. 그리고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얘를 팔아요. 추가 2년을 보유가 아니라 거주. 왜냐하면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으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샀는데 18년 1월 달에 산 거예요. 2년 거주를 2020년 1월까지 다 한 거죠. 근데 사정이 생겨서 세를 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집 하나 더 사서 세를 놓고 두 번째 집을 판 거죠. 먼저 집을 갖고 있었던 거 비과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가 2년 거주. 네.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나갔잖아요. 다른 곳에 임차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지. 나의 비과세 전략이 완전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열심히 지출을 아끼고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한 고생이 정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네. 2년을 살아야 되겠네요? 살아야 돼요. 밑에 케이스는. 아, 밑에 케이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거기서 계속 살고 있다. 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예요? 잘 모르겠다. 그럼 거주하면 돼. 아, 그럼 거주하면 돼 그냥. 저 BD는 네, 조정 네. 말고 비조정도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아까 최종 1주택이라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이 A잖아요. 이 A가 비조정때 샀으니까 얘는 보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유. 지금 얘가 조정이 네. 됐어도 취득 기준 때 비조정이 그렇죠. 취득으로 가는 거죠. 아주 날카로워요.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 1주택 개념이 들어가 버려요. 다행히 처음 샀을 때가 비조정이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새롭게 계산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줘요. 왜냐면 이 두 개가 관련된 조문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비과세 판단은 추가 2년. 그래서 새롭게 계산하는데 장특공은 새롭게 계산을 안 해도 되고 당초 취득일로 가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뭔가 두 개가 안 맞는다 그랬죠. 네. 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뭔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뭔가 하나로 맞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네네. 비과세 새롭게 계산하는 걸 없앨 것 같아요? 아니면 장특공도 새롭게 할 것 같아요? 장특공도 새롭게 할 것 같은데? 뭘 오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 반대로 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딱 들어봤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그냥 그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괴롭힌다. 그래서 실제 이게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요? 이미 올라와 있어. 23년 1월 1일부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 안 됐고. 그래서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요거랑 비슷하죠. 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팔아.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23년. 그러니까 23년 1월 1일 되기 전에 또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절세 위키. 오늘은 거주 요건 관련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본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알림.